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이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 야권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사의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또 날짜가 내일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 하루 전에 사의 밝혔습니다. 사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의 배경에 대한 표명에서 나왔지만 지금 감사원장으로서는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소신대로 감사원 감사를 계속할 것 같으면은 정치적이다 하고 정부 여당의 압박을 받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저 자신의 이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업무에 대한 소신을 저버리는 것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이 논란에서 감사원을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장의 이런 지금까지 이런 행적이 저는 대한민국 감사원의 그 역할에 굉장히 큰 어떤 권능을 그리고 앞으로 후임 감사원장이 참고해야 될 큰 수범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이런 평범한 판사 출신의 그 외국자 집안에 태어나서 뭐 그저께 대한해협 전투에서 그 자제분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런 여러 미담이 많으신 분인데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분을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끌어올린 것은 바로 월성 1호기 경제성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감사원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 탈원전이 잘못됐다는 정책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정당하냐라는 국민 청구가 있었고 그 청구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라는 그 말 한마디가 비서관을 통해서 장관에게 전달되고 장관이 조인트를 까면서 그 빨리 안 할래라고 독촉하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니까 자료를 심야에 은폐한 사람들이 아니 무슨 신이 내리는 것 같았다라고 이 배우를 이렇게 국가기관의 감사 헌법상의 기능을 저해하고 저버리는 이 사안을 맞선 사람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원의 독립을 위해서 김호수 지금 검찰총장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감사위원 선임은 부적절하다고 보시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 감사원의 독립과 앞으로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 기능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수범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문제는 그거는 정말 당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냥 야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7월 안에는 좀 들어와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의 뜻이 있을 테고 또 국민들의 뜻이 있을 텐데 그거를 거슬러서 우리가 지금 막 그 감사원장의 이 무거운 직책에서 감사원의 정말 정치적 중립과 그 마땅한 무거운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원을 자신으로 인한 논란에서 벗어나 주겠다고 했던 분을 급하게 우리 필요하다고 이렇게 정치 일정에 맞추려고 하기는 어렵겠죠.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헌법상 책무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사람을 임명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배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 헌법이 정한 권한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말 것인가의 문제고 또 하나 정 그렇다고 하신다면은 지금 감사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저런 문제로. 그런 문제를 정치권이 보호해 줬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감사원의 중립성 문제, 감사원의 기능의 문제는 지금 뭐 스스로 최재형 원장이 자기가 있어가지고는 감사원이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판단에서 시작됐던 걸로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정말 진실성 있게 저렇게 헌법상의 권한과 책무를 보장해 줬었어야죠. 그러나 실제로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대통령의 말 와중에도 추미애 장관은 끝없이 흔들고 결국 오전 오페까지 해가면서 무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여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그 최재형 원장이 감사를 무난하게 마치게 만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를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까지 왜곡하면서까지 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감사원의 완전한 감사적인 그 완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어야죠. 그러나 대통령 말씀은 저렇게 하시고 실제로는 밑에서는 검찰은 따로 움직여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 최재형 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던 그 안과밖이 다른 이런 상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그 헌법기관장을 임명할 때 헌법적 책무를 다해서 우리 정부의 완성을 도와달라고 한 것이지 나한테 불리한 것은 빼주시고
내한테 뭐 제외되는 것은 가급적 좀 피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문민 통제의 원칙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민 통제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아무런 헌법적 권능, 헌법적 책무를 다할 수 없게 해놓고 그렇게 와서 지금 그 자리를 그만두기 못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하고 정부 여당이 원하는 일만 하라는 게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중대한 지금 전 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임명직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 임명직의 무민 통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그건 누구든 헌법의 원칙과 헌법의 절차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데 기본에 어떤 평가의 가름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감장에서라든지 가족 관련 질이 있으면 보통 본인과 관계가 없으면 보통 대답을 안 하려고 했었던 그런 자세를 보였었는데 내일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이제 그건 윤석열 총장에 이제 그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높은데 그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내공과 그동안 실력을 쌓았느냐를 이제 스스로 밝히셔야겠죠. 그건 대권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당연한 책무이고 지금 이제 계속 X파일 저게 정체도 없는 X파일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X란 말이 가진 정치적인 어떤 폭발성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근데 이전에 그건 또 민주당의 다른 진영에서 이제 공개했던 내용이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그 처가 문제 장인의 문제에 네. 가지고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시달렸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단 한마디로 일축을 했죠. 그럼 제가 아내를 조강지처를 부리란 말입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마찬가지 윤석열 총장이 제한 취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본인보다는 주로 처가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수없이 많이 검찰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와 이쪽에서 더구나 검찰총장인데 법무부와 검찰 부하들이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수사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안을 가지고 또 하고 하는데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다면 이미 끝장이 났겠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당이 계속 이야기하면 또 언론은 계속 쓰게 될 테고 근데 아마 저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총장이 좀 더 큰 거대 담론으로 이런 문제 국민들의 기대에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나와 관련 있는 건 내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텐데 나와 관련되지 않은 장모 사건의 세밀한 것까지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느냐? 그건 나중에 증거를 가져오면 그때 내가 해명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사건이 그동안 문제 제기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이야기하고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야기하고 해가 그동안 끝없이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단체에서 또 문제 제기하고 최근까지 검찰 수사를 했는데 별다른 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진짜 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그럼 내가 내 처가와 인연을 끊으란 말입니까? 이 말 말고는 이 모든 의혹을 차단시킬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아마 내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윤식이도 하고 마침 또 독립의 의지라든가 당시에 윤봉길 의사 이거 비장한 어떤 그런 결의 같은 걸 보여줄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엑스파일 논란이다 뭐다 하지만 제가 지역이나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느껴보면 굉장히 국민적 열망이 높습니다. 이제 저분이 보는 건 뭐냐면 무슨 이 법치의 파괴에 맞서겠다는 태도 또 본인이 이게 한때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깊숙하게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여서 한 일청 우리 당의 많은 지지층으로도 비토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계속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권력의 비판에 저렇게 권력의 불의에 저항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대를 참 어떻게 다 담아낼지 저희 생각에는 빨리 입당해서 우리 정당과 함께 논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혼자서 이제 그 국가적 비전이라든가 국민적을 다 감당이 어렵거든요. 빨리 입당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검찰총장도 서울지검장 이야기했지만 그래 처가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수사를 해서 빨리 저걸 해야죠. 근데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아무 무슨 법률적 처벌할 만한 실체는 나오지 않고 끝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세균 전 총리 전 국회의장이 잘 알려주신 분이니까 국민적 평가가 어느 정도 나 있는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 같이 국회 연구 포럼을 같이 하는데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대정부 질문 때 보면은 무슨 우리 외국 보면은 테드에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그렇게 멋지게 하고 정책도 많은 것 같고
그것이 또 어떤 정파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사구시적인 정책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충분히 그 정책이 알려지기 전에 저렇게 해서 과연 이게 낼수 크게 있을까? 알려질까 싶은데 다만 하나 변수는 이변이 나타나서 만일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 된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엄청난 변수가 될 겁니다. 다음에 만약 이제 뭐 그냥 예상했던 대로 지명대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참 안타까운 대목인데 그러나 저는 역시 좋은 정책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짧게씩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기 경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헌 당규로 그 11월 초로 정해지게 돼 있습니까? 조기 경선 불가능합니까? 그건 뭐 그럴 것까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우리 당의 경선 시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의원들이 늦추고 싶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강세 때문에 이재명 지사 강세 때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컨벤션 효과는 넣는 쪽이 더 효과가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정치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시간이 필요할 테고 또 하나 저는 오늘 보듯이 정세균 전 총리 또 우리 이광재 전 지사의 이런 어떤 경합을 통한 그 이제 소규모의 통합, 소규모의 어떤 그 경선 효과, 작은 이제 그 경쟁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려면은 시간이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계획된 대로 경선 과정 거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두 전재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